그녀의 이름은 가족에게서 먼저 사라졌다. 딸의 전화는 끊겼고 남편의 호칭에는 이름이 없었다. 그러나 세상 한구석에서 다시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시작됐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임은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옆에서는 남편 김영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정임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빛이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예전 같으면 이맘때 딸 수진의 도시락을 쌌을 텐데요. 이제는 혼자서 먹을 밥 한 공기만 지으면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식탁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은 하나도 없었죠. 수진의 프로필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꼭 전화할게요, 엄마. 지난달 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주말은 지나갔고 또 다른 주말도 지나갔습니다. 정임은 딸을 탓하지 않았어요. 바쁜 건 아니까요. 회사 일도 많고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밥 됐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 2개를 후라이로 부쳤죠. 영수는 신문을 펼쳐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진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야? 정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진 엄마.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렇게 불렀어요. 응, 오후에 가려고. 그래, 다녀와. 식사가 끝나고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놀이터에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죠.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자신도 한때는 저랬으니까요. 수진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방을 싸주고 준비물을 챙겨줬던 시절이요. 학원 버스 시간에 맞춰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도 났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대기실은 나이 든 사람들로 가득했죠.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아 앉았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무릎이세요? 네, 좀 아파서요. 저도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금방 끝났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낼까 망설였죠. 수진아, 엄마야. 잘 지내니? 타이핑을 하다가 지웠어요. 괜히 부담 줄 것 같아서요. 딸이 미안해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영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죠. 다녀왔어? 응. 뭐래?
약 처방 받았어. 저녁을 준비하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을요. 병원 할머니와 나눈 몇 마디, 남편과 주고받은 짧은 말들 뿐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정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옆에서 영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정임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걷던 길, 함께 웃던 순간들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지금 수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거나 집에서 피곤해 지쳐 쉬고 있을 거예요. 엄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임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켜서 수진의 프로필을 봤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한 달 전이었죠.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을 남기고 끊긴 통화였어요. 정임은 그때 그래, 천천히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정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남편을 챙기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요. 그 사이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시간들이 흐를 거예요. 정임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참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달래왔죠.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정임은 다음 날 아침에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풍경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며 문득 수진이 초등학교 다니던 때가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던 시절이었죠. 수진은 계란말이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계란말이 넣어줘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시키고 수진 학교 갈 채비를 챙겼죠. 가방에 교과서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준비물도 빠짐없이 넣어줬어요. 엄마, 내일 미술 시간에 색종이 필요해요. 알았어, 오늘 사올게. 마트에 가는 것도 수진의 학교 일정에 맞춰서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버스 시간을 계산했어요. 피아노 학원은 월요일과 목요일, 수학 학원은 화요일과 금요일이었죠. 시간표를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시계를 보며 기다렸던 기억이 났어요. 학원 버스가 오면 수진을 태우고 저녁 6시에 다시 데려다 줬죠. 저녁 준비도 전쟁이었습니다. 영수는 7시에 퇴근했고 수진은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배고프다고 했어요. 식탁에는 늘 반찬이 4-5가지씩 올라갔죠. 오늘 반찬 맛있다, 수진 엄마. 영수의 칭찬에 정임은 뿌듯했습니다. 딸도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어요. 밤이면 수진의 숙제를 봐줬습니다.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함께 고민했죠.
국어 받아쓰기 시험이 있으면 단어를 불러줬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수진이 잠자리에 들었고 정임은 그제야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주말에는 수진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자전거를 배우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수진이 넘어질까 봐 뒤에서 계속 자전거를 잡아줬죠. 엄마 이제 손 놔도 돼요. 아이가 혼자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의 그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수지는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개수가 늘어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죠. 엄마, 나 오늘 친구랑 공부하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임은 딸이 잘하는 게 대견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수지는 거의 집에 없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엄마, 배고파 죽겠어. 늦은 밤 라면을 끓여주며 정임은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꿋꿋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임은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엄마, 나 붙었어. 수진이 안기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영수는 외식을 하자고 했고 세 식구는 오랜만에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수지는 집을 떠났어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거죠. 짐을 싸던 날 정임은 딸의 옷가지를 하나하나 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주말에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기숙사로 떠난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수진의 방문을 열면 텅 빈 책상과 정리된 옷장이 보였죠. 정임은 그 방을 청소하면서 딸이 쓰던 물건들을 만졌습니다. 낡은 인형, 중학교 때 받은 상장,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서랍 속에 있었어요. 주말이 되면 수진이 집에 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주 왔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임은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과제가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공부 열심히 해. 정임은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준비해둔 반찬을 냉장고에 다시 넣으며 혼자 저녁을 먹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수지는 취직했어요. 서울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엄마, 나 회사 다니면서 독립할게요. 혼자 살기 힘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수진이 완전히 독립한 후 정임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챙길 사람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도 도시락을 쌀 필요가 없었고 학원 시간을 확인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녁 식탁에는 두 그릇만 놓이게 됐습니다. 영수와 단둘이 밥을 먹는 시간이 어색했어요. 대화가 없었죠.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짧은 대답만 오갔습니다. 정임은 수진의 방을 가끔 들여다봤어요. 이제는 손님 방처럼 변해버린 그곳에서 딸의 흔적을 찾았죠. 책장에 꽂힌 오래된 교과서, 벽에 붙은 포스터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아, 잘 지내니? 엄마야.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네, 엄마. 바빠서 연락 못 드려서 미안해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정임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정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언제나 가족 중심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식사, 딸의 학교 준비, 집안일이 전부였죠. 그 시간들이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딸은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었죠. 정임에게 남은 건 빈 시간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엄마,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박정임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영수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물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싶어요? 영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아무거나, 수진 엄마가 알아서 해. 정임은 잠시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수진 엄마. 또 그 호칭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친척들도 수진이 엄마라고 불렀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호칭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정임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영수는 신문을 넘기며 응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제 이름 불러주면 안 될까요? 영수가 고개를 들었죠. 갑자기 왜? 그냥요, 가끔은 제 이름을 듣고 싶어서요. 영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리야, 수진 엄마.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봐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거실로 갔어요. 요즘 영수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죠. 처음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나갔는데 이제는 그마저 줄어들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았죠. 산책이라도 갈까 생각했지만 혼자 가는 산책은 외로웠습니다. 영수에게 같이 가자고 해볼까 했지만 그는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수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지금 전화하면 딸이 회사에서 바쁠 시간이었죠.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영수가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정임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앨범이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정임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진의 돌잔치 사진이 제일 먼저 나왔죠. 한복을 입은 아기 수진이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젊은 시절의 자신과 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진의 유치원 입학식 사진이 있었어요. 노란 가방을 맨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정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내는 날 혼자 울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을요.
수지는 생각보다 씩씩하게 들어갔고 오히려 정임이 더 섭섭했어요. 앨범을 넘기다 가족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중학생이던 때였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말마다 어딘가 함께 나갔었죠. 정임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때와 지금이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눈빛도 생기가 있었죠. 지금 거울을 보면 피곤하고 지친 얼굴만 보였는데 말이에요. 핸드폰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확인했지만 수진이 아니었어요. 은행 광고 문자였죠. 정임은 실망하며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수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상사가 다가와 서류를 더 쌓아 놓았죠. 김 대리 이것도 오늘 안에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일하고 있었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라도 사올까 했지만 자리를 뜰 시간도 없었어요. 서랍을 열어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서랍 안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발견했어요.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 아빠와 함께 한복을 입고 찍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엄마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은 얼굴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별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응, 잘 지낸다 하고 대답하실 게 뻔했죠. 그 짧은 대화 후에 침묵이 흐를 게 분명했어요. 어색한 정적을 견디기 싫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빠른 문자 하나를 보냈죠.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문자를 보낸 후 수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미루는 거잖아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나중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회사 일도 많고 퇴근 후에는 피곤해서 누구와도 통화하고 싶지 않았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전화해야지. 수지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임은 집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수진의 이름이 떴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내용을 읽고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문자의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쓰면 딸이 더 미안해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심심해. 전화 좀 해줘라고 쓰면 부담을 줄 것 같았죠. 결국 짧게만 답했습니다. 그래, 힘내라. 세 글자였어요. 보내고 나서 허무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정임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죠. 저녁 뭐야?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그래.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영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정임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렸죠. 수지는 잘 지내겠지?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겠지 뭐. 영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또 소파로 갔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들었어요. 수진과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읽었죠. 짧은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눈 대화는 없었어요. 영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죠. 침묵이 가족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벽을 허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는 영수가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죠. 몇몇 집은 아직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 집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가족들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정임은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수진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밝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었죠.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딸이 자고 있을 거예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돌잔치 사진, 유치원 운동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차례로 나왔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정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수진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정임이 뒤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수진은 깔깔 웃으며 엄마 더 높이 하고 소리쳤었습니다. 그때는 수진이 전부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딸의 얼굴을 봤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도 딸의 얼굴이었죠. 수진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 수진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정임에게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온전히 엄마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손을 뿌리치기 시작했죠.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이제 다 컸어요. 수진의 그 말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슬펐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되어 간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정임은 소파에서 일어나 수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죠. 책상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정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수진이 어렸을 때 쓰던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꺼내 펼쳤죠. 수진의 어린 글씨가 보였어요. 오늘은 엄마랑 마트에 갔다.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너무 맛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수진이 행복해했었죠. 지금은 무엇을 해줘야 딸이 기뻐할까요? 정임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다. 엄마 얼굴이 빛났다. 정임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수진이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아온 날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이 상장을 흔들며 엄마 하고 소리쳤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임은 수진을 안아주며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하고 말했었어요. 일기장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수진이 중학생 때 붙인 포스터가 아직 있었죠. 좋아하던 가수의 포스터였습니다. 옷장 문을 열면 수진의 교복이 걸려 있었어요. 정임은 교복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목에 대고 냄새를 맡았죠. 수진의 향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세탁한 옷에 깨끗한 냄새만 났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집들이 불을 껐죠.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누가 필요로 할까? 정임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죠. 남편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정임에게 남은 건 빈 시간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었죠. 그 사이사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자신을 부르고 자신을 기다리는 존재이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임은 존재하지만 불리지 않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영수가 깰까봐 조용히 눈물만 닦아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죠. 수진아, 엄마 외로워. 전화 좀 해줄래?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를 작성했습니다. 수진아, 잘 자고 있니? 엄마는 잠이 안 와서 일어나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단다. 문자를 다 쓰고 나서 지워버렸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수진이 불편해할 것 같았죠.
엄마가 왜 이러시지 하고 걱정할 게 뻔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도 말할 상대가 없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이제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나왔죠. 정임은 그대로 눈물을 흘렸어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엄마 사랑해요. 초등학교 때 수진이 자주 했던 말이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임을 안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랐어요. 지금 수진이 와서 그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수진은 서울에 있었죠. 아마 깊이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정임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았죠.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정임은 다시 혼잣말을 했어요. 박정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73년을 살아온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뒤에 진짜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좋아하는 게 뭐였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나요? 정임은 답할 수 없었어요.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끝났어요.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깊이 자고 있었죠. 정임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함께 50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 먼 사람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새벽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내일은 오늘과 다를까? 하지만 다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그 생각에 정임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어젯밤 늦게 잠들었지만 6시에 눈을 떴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습관적으로 일어났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동안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됐어? 조금만 기다려요. 정임은 짧게 대답하며 상을 차렸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한 거예요. 정임은 손을 씻고 현관으로 나가 우편함을 열었죠. 고지서 몇 장과 함께 주민센터에서 온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안내문을 펼쳤어요.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요가 교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독거노인 말벗 봉사자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임은 그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봉사활동입니다. 주 12회 회당 12시간 정도 진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말벗 봉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임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신보다 더 외로울 거예요.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봉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 키우느라 바빴고 지금은 그냥 집에만 있었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안내문을 식탁 위에 놓아두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청소하는 내내 그 안내문이 신경 쓰였죠. 한번 가볼까? 주민센터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정임은 결심했어요. 그냥 물어보기만 해보자고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주민센터 좀 다녀올게요. 왜? 봉사활동 안내문이 와서요. 영수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선선했어요. 주민센터까지 천천히 걸어갔죠. 걸으면서도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왔나? 하지만 이미 나온 길이었어요.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정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봉사활동 관련해서 문의하려고요. 안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 여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 담당 김선아입니다. 선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정임은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박정임 어머님,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독거노인 말벗 봉사요. 그게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정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죠. 이쪽에 앉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둘은 상담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선아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 말벗 봉사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정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봉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요. 선아는 정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정임 어머님,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님처럼 따뜻한 분이 계셔주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따뜻한 분이라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죠.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주 12회 정도 방문하시면 되고요. 시간은 어머님 편한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선아가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동행해 드릴게요. 어머님이 편하실 때까지요. 정임은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한번 해볼게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정임 어머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거죠. 박정임. 수진 엄마가 아니라 박정임이라고요. 선아는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습니다. 박정임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이요. 가족은요? 남편이랑 딸 하나 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님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바쁘니까요. 선아는 정임의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늘 자식들 걱정하시죠. 근데 자식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자주 연락 못 드리거든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어요. 선아가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처음 방문해 볼까요? 제가 함께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임은 일정표를 받아 들었어요.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선아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박정임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도 큰 힘이 돼요. 정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기분인지 몰랐죠.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박정임.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좋은 소리였나요? 누군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뜻깊은 일인 줄 몰랐어요. 수진 엄마가 아니라 박정임으로 불린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어요. 영수가 물었죠. 어떻게 됐어? 봉사활동 신청했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그래? 힘들지 않을까? 해볼게요. 정임은 방으로 들어가 일정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 주민센터에 다녀왔단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어. 독거노인 분들 댁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래. 오늘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줬단다. 박정임이라고. 그 소리가 참 좋더구나. 문자를 다 쓰고 읽어봤어요.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문자를 보낸 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무언가 기대되는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임은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죠.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불안하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영수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기분 좋아 보이네, 수진 엄마. 정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또 그 호칭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서운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제대로 불러줬으니까요. 내 기분이 좋아요.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정임은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는 별로 관심 없어 보였지만 들어주기는 했죠.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진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죠. 엄마, 봉사활동 시작하신다니 정말 좋네요. 엄마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생겨서 저도 기뻐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엄마. 정임은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사랑해요, 엄마. 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게 언제였을까요? 정임은 문자를 가슴에 안듯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은 날이었죠. 박정임이라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정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수지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야근으로 몸이 지쳐 있었죠.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오늘 내 이름을 누가 불러줬단다.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죠. 수지는 전자레인지 소리도 잊은 채 문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뭐였죠?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박정임. 하지만 수지는 엄마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엄마였죠. 아빠도 엄마를 수진 엄마라고 불렀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엄마는 언제부터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걸까요? 누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정임 씨라고 불렀을까요? 수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삑 소리를 냈어요. 수지는 일어나 도시락을 꺼내 식탁에 놓았죠.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어.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낯설었어요. 수진의 기억 속 엄마는 늘 집에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있었고 학원 갔다 와도 엄마가 있었죠. 엄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늘 거기 있을 거라고요. 언제든 전화하면 받아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수진의 착각이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죠. 지난 설날 집에 갔을 때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그때 수지는 무심하게 물었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하며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지. 친구분들은 안 만나세요? 친구가 어디 있니?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수지는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넘겨버렸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엄마는 외로웠던 거예요. 혼자였던 겁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있겠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수진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바쁘게 지냈죠. 부모님 생각은 가끔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전화해야지. 이번 주말에는 내려가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도시락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죠. 엄마의 문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회사는 쉬는 날이었죠. 수지는 아침에 일어나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내려갈까요? 망설여졌어요. 밀린 빨래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죠. 친구와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 오늘 갑자기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보자. 친구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죠. 수지는 짐을 꾸렸어요. 간단히 옷 몇 벌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 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가는 내내 떨렸어요. 엄마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2시간 후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대로였죠. 수지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죠. 수진아, 왜 왔어? 그냥요,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연락도 없이?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어머, 들어와. 얼른 뭐 해줄게. 엄마는 급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빠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이? 언제 왔어? 방금요, 아빠. 갑자기 왜? 회사는? 오늘 쉬는 날이에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거실로 갔죠. 수지는 엄마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냄비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쯤 지나 엄마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가득 놓였죠. 어서 먹어. 배고프지? 네, 엄마. 수지는 숟가락을 들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죠. 자신이 밥 먹는 걸 지켜보는 엄마였어요. 밥을 먹으며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었구나.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밥 짓는 일상이요. 그 사이에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어요. 엄마, 봉사활동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야. 주민센터 직원분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떤 봉사예요? 독거노인 분들 댁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래. 엄마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수지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표정이었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잘하실 거예요,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럴까?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따뜻한 분이잖아요. 엄마는 그 말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진도 코끝이 찡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를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를 엄마로만 봤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수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같이 하자고 했죠.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면 수진이 헹궜어요.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요즘 외로우셨죠? 엄마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수진은 알았어요.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자주 연락 못 드렸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그래도 전화 한 통 할 시간은 있었어요. 제가 게을렀던 거예요. 엄마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단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전화할게요. 주 1회는 꼭요. 그래, 고마워. 엄마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물기 묻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세 식구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엄마와 수진은 방석에 앉아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새롭게 느껴졌어요. 엄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73살의 나이든 여자가 아니라 박정임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요. 자신의 꿈과 이름을 뒤로한 채 엄마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수진은 자신의 방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보는 방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이었구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엄마이기 전에 박정임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꿈이 있었을 거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했던 겁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앞으로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엄마에게 전화하기. 이번에는 꼭 지킬 거예요. 화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정임은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매만졌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편한 바지를 입었죠. 처음 가는 봉사활동이라 긴장됐습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어요. 수진 엄마 나갈 거야? 영수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여보, 저 이름 좀 불러주면 안 될까요? 영수는 신문에서 눈을 들었죠.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듣고 싶어서요. 정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임 씨 어디 가는 거야? 그 말에 정임의 얼굴이 환해졌죠.
봉사활동 가요. 오후에 돌아올게요. 집을 나서는 정임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게 얼마 만인지 몰랐죠. 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주민센터에 도착하니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정임 어머님 오셨네요. 준비되셨어요? 네, 좀 떨리지만요.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둘은 차를 타고 방문할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선아가 차 안에서 설명했어요. 오늘 뵐 분은 김순자 할머니세요. 81살이시고 혼자 사신 지 5년 됐어요. 자녀분들은 모두 외국에 계시고요. 외로우시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층에서 내려 한 집 앞에 섰죠. 선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나왔어요.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어서 오세요. 김순자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선아가 정임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박정임 어머님이세요. 오늘부터 할머니와 이야기 나누러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정임의 손을 잡았죠. 선아는 30분쯤 같이 있다가 자리를 떴어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센터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박정임 어머님 끝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정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요즘 날씨 참 좋죠.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차를 끓여왔죠.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예요.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근데 뭐 자식들도 바쁘잖아요. 그 말에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어요. 딸을 이해하지만 외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주 보세요? 아니요. 바빠서요. 근데 요즘은 주 1회씩 전화해요. 지난주 일요일 수진이 전화했던 게 떠올랐어요. 통화는 20분 정도였지만 정임에게는 긴 시간이었죠. 수진은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매주 전화할게요. 순자 할머니와 2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죠. 교사로 일했던 시절 결혼하고 아이를 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정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요즘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도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네요.
작별 인사를 할 때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임 씨 다음 주에도 와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고마워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따뜻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느낌이 좋았죠. 순자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도 기뻤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수가 거실에 있었어요. 정임 씨 다녀왔어? 또 이름을 불러줬죠. 어색하지만 영수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정임은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어요. 영수는 예전보다 관심을 보이며 들어줬습니다. 힘들지는 않았어? 아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예전처럼 침묵만 흐르지 않았죠. 영수도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요즘 동네 노인정에 가볼까 해. 좋죠. 가보세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아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오늘 봉사활동 첫날이잖아요. 어땠어요?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았어. 할머니랑 이야기 많이 나눴단다. 잘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 수진아. 통화를 하며 정임은 행복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었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워 정임은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고 순자 할머니도 이름으로 불러줬죠. 딸도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박정임. 자신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엄마가 아니라 영수 아내가 아니라 박정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또 순자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함께 웃을 거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렇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영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박정임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일요일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정임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이었죠. 곧 수진에게서 전화가 올 거예요. 벨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저예요. 잘 계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너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렸어요. 영수도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이제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순자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만나게 됐죠. 모두 정임을 이름으로 불러줬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생긴 것 같았어요. 수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빠짐없이 전화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내려오기도 했죠. 예전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영수도 조금씩 변했어요.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집에서만 있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임을 정임씨라고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이 주말에 내려온 날이었죠. 식탁에는 정임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임 씨가 요즘 많이 웃어. 정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들 덕분이지.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변한 건 다른 사람들 덕분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이었죠. 집 밖으로 나가기로, 누군가를 만나기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도왔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죠. 엄마. 응? 사랑해요. 정임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수진이가 사랑한다고 말해줬다. 영수도 내 이름을 불러줬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고 나 자신을 찾았다. 박정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 일기를 닫고 정임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죠.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내가 다시 응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죠.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임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빛나고 있구나.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빛이었죠. 누군가에게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빛이었습니다. 박정임.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요.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순자 할머니를 만나러 갈 화요일이요. 수진에게서 전화가 올 일요일이요. 영수와 함께 산책을 갈 주말이요. 모든 날들이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임에게는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나눌 시간들이 있었죠. 가족은 다시 연결됐습니다. 이름으로요. 마음으로요. 그리고 사랑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